이세희 농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직원이 퇴사할 때 우리 사업주님의 관점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될 텐데요. 오늘 영상에 제가 모신 분은 영상 기획 및 제작업을 하시고 온라인 마케팅을 하고 계신, 그리고 저희 다둥이맘 노동법 이 영상 편집과 촬영을 해주고 계신 주식회사 해분의 나기용 대표님 모시고 함께 알아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우리 나기용 대표님 인사와 자기소개 잠깐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해분의 나기홍 이사입니다. 네. 대표님 가끔 저한테 연락하셔서 직원들 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어떻게 대답해야 하냐 이런 얘기들 저한테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대표님 사업장에 나름의 좀 이제 직원 관리 노하우라던가 고충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 광고랑 영상 촬영업을 저희가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제 20대 초중반에 이제 처음으로 입사하신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근로계약서나 아니면 취업규칙이나 아니면 그런 이제 노무 관련해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다못해 뭐 연차, 휴가, 뭐 여름휴가 이런 식으로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답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아무래도 노무사님이 항상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사업장처럼 좀 입퇴사가 잦은 그런 사업장에서 좀 많이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전문가들도 필요한 것 같고요. 네네. 오늘 대표님 그동안 네. 두셨던 네. 궁금해하셨던 내용들, 네네. 직원 퇴사와 관련된 걸 중심으로 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그럼 첫 번째 질문 어떤 게 있으실까요? 퇴사하는 직원에게 꼭 사직서를 받아야 될까요? 네, 사직서라는 게 이제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문서인데요. 이런 표시를, 의사 표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는 가능하면 꼭 사직서를 이제 꼭 서류로 받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직서에는 과연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나요? 사직서에는 우선 그 근로자에 관련된 인적사항, 사직을 원하시는 그 직원에 대한 인적사항이 들어가야 하고요. 그리고 그 근로자가 왜 사직을 원하는지, 사직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본인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퇴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요. 거기에 또 들어가야 될 게 희망일자, 언제 퇴사를 희망하는지, 이제 본인의 희망일자를 적은 서류를 받아주시면 좋고요. 여기에 가장 밑에 근로자 본인의 이름과 서명, 이런 걸 꼭 자필로 받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그럼 다음 질문은 무엇일까요? 만약에 이제 직원이 무단 퇴사를 했을 때 사업주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보통은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근로계약서에 퇴사하기 전 30일 전에 미리 알려줘야 된다.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런 특약을 넣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이런 특약 자체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강제근로를 좀 종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특약 자체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네. 그러면은 회사에서는 뭐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네, 일단은 민법상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한데요. 사실 이것도 좀 실익을 따져보셔야 하는 게 근로자가 어쨌든 사업주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퇴사를 하는 하는 사안도 있을 거고, 그 근로자가 실제로 얼마 정도의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을 했는지 이런 것도 좀 따져봐야 하는데, 사실상 거기에 대한 실익이나 이런 거를 따져봤을 때 좀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는 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단 퇴사한 사람들의 대상으로 보통 저희가 퇴직금을 산정할 때 이제 직전 3개월 분의 이제 급여를 놓고 계산하게 되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무단 퇴사를 한 사람이 한 3개월 정도 이제 기간으로 이제 회사에 나오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는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퇴직금 산정은 원칙적으로는 평균임금이라는 걸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평균임금이라는 거는 그냥 최종 3개월 동안 급여를 평균해서 산정을 하는 건데요. 만약에 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라는 개념이 또 따로 있는데,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적을 때에는 그때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을 한다라는 법 규정이 있어요. 요거와 관련된 내용은 다른 제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평균임금, 이분이 최종 3개월 동안 아예 실적이 없기 때문에 0원이잖아요. 이러면 이분의 퇴직금은 0원이 되기 때문에 요거보다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최종 3개월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원래 받으셨던 급여를 기준으로 해서요. 그러면은 비과세로 들어간 차량 유지비, 식대 이런 건 상관없이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통상임금에 대해서만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통상임금이냐 평균임금이냐 이거를 계산을 할 때는
과세냐 비과세냐하고는 문제가 별개이기 때문에요. 네. 그거하고는 관련 짓지 않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대표님 오늘 질문이 너무 좋으신데요. 네. 더 하시고 싶은 질문 있으실까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뭐 사원이랑 팀장 사이에 이제 마찰로 인해 가지고 이제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친구가 뭐 당장 뭐 오늘 그만두겠다 아니면 뭐 내일까지만 하겠다라고 했을 때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대체 인력을 뽑을 수가 없는 상황에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네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보통은 근로자분들이 본인이 이제 원하는 희망 일자와 사직 사유를 적어가지고 보통 사직서를 제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희망 일자에 뭐 대표님도 오케이를 하신다고 하면 그거를 수락을 하시는 거고, 그럼 뭐 그 희망한 날짜에 그분이 자동적으로 퇴사를 하시는 거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케이스와 같이 그날 희망한 날짜에 퇴사하는 것이 좀 우리 사업장에 너무 큰 타격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그 사직 자체를 거부하실 수가 있어요. 네. 만약에 근데 사직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네. 근로자는 민법에 따라서 민법 제660조에 따라서 30일이 지나면, 그러니까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30일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그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30일 동안 묶어두실 수가 있는 거죠, 대표님 입장에서.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30일 동안 있으라고 하면은 보통 업무를 안 하는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하죠? 예를 들어 출근을 했는데 네. 업무를 안 하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그러니까 업무 안 되는 태만에 경우는, 관해서는 이제 회사 내부의 사규나 이런 게 네. 있으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뭐 징계를 하신거나 네. 복무 규정을 좀 준용을 하셔서 그분하고 이제 관계를 뭐 면담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대표님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해주시겠어요? 가끔 이제 직원 중에서 본인이 이제 자진 퇴사를 원하는데 약간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권고사직을 유도를 하거나 아니면 권고사직처럼 보여지게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일전에 한번 영상에서도 실업급여와 관련된 내용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일단 그 영상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실업급여가 인정되려면 크게 3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그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 가입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요.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이제 실업한 상태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3번째가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상태여야 합니다. 근데 지금 같은 케이스는 비자발적 퇴사가 아닌데도, 그러니까 자발적인 퇴사인데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본인이 요청한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 정말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만약에 이렇게 부정수급한 게 뭐 적발이 되었을 경우에 그 근로자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받으셨던 그 실업급여액을 모두 다 추징되고요. 또 최악의 경우에는 최대 5배까지 추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조한 사업주분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퇴사하는 직원분들을 이제 여러 명 겪다 보면은 좀 이제 상호간에 이제 좀 예의를 갖춰서 이제 좀 좋은 관계로 헤어지는 경우가 있고, 네네. 아니면은 좀 이제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서로 이제 좀 악감정을 가지고 이제 헤어지는 경우에는 좀 회의감이 들 때도 있는데요. 좀 이제 직원들이랑 좀 잘 헤어지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누군가가 퇴사를 하겠다라고 말을 한다면 제일 처음으로 근로계약서를 이분하고 작성했는지를 한번 꼭 체크를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너무 바쁜 시기에 입사를 하셔서 생각은 했지만 근로계약서를 좀 놓치고 계신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경우에 이분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다니고 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혹시라도 퇴사했을 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도 좀 그런 걸 이슈를 제기할 수가 있으니까 이분과 작성했었던 서류들을 한 번쯤 꼭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분이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퇴사하겠다고 했고 남은 연차가 몇 개가 있었는데 그걸 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했다라고 하면 그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꼭 수당으로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게, 근로자가 퇴사를 하면 퇴사한 시점부터 14일 이내에 이분하고 관련된 뭐 연차라던가 임금이라던가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 14일 이내가 어려울 경우에는 별도로 좀 합의를 해주셔야 하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지금 해본 대표님 모시고서 이런 시간을 좀 가져봤는데 오늘 좀 도움이 되셨나요,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다행이고 앞으로도 저희 영상과 네. 해본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